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8월 대폭락 저점은 이때입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제가 일주일 전에 한 달 내에 폭락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고요. 7월부터 시장이 수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방을 준비해야 되고 이 하방은 8월달, 길면 9월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현재 국내 시장 중심에서부터 먼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사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할 매수를 시작할 시점은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을지 간단한 이야기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그 타이밍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우리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죠. 저희 자료집을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따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두 받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시장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준비해봤고 이 자료집에서 웬만한 종목들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자료집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달 안쪽으로 또 새롭게 발간해서 내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해당 자료집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자문 팀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자료집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8월 중순 이후부터 매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왜 하락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에 따른 이야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증시 하락 이유는요, 크게 국내와 해외, 국외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국내 먼저 체크해 볼 거고요. 뒤에 이어서 해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는 정부 증시 악재 정책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상법 개정 정책은 증시를 부양시키는 정책이었잖아요. 이 증시 정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올랐죠. 이미 저점에서 대비해서 봤을 때 코스피 증시가 거의 뭐 30% 가까이 올라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붙어야 된다라고 항상 현 정권에서 계속 항상 강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에서 강력하게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는데 특히나 세금 정책이 조금 투자자분들께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10억에서 50억으로 현재 이제 기준을 다시 바꿨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50억에서 다시 10억으로 되돌렸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세를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에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서 크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일단 이 주식시장 자체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일단 직접 와닿는 건데요. 증권거래세 인상, 코스피 코스닥 각각 0.5%씩 인상합니다. 그래서 최종 세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보지 않고 그냥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사실상 초과적인 세금이 붙는 거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세수가 더 거친다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배당 분리 과세 의미가 희석됐습니다. 원래 최고 세율이 25% 정도로 해서 종합소득세 하면 뭐 보통 한 40% 육박하거든요. 그것보다 한 15% 정도 낮으니까 세금 진짜 깎아주나 했는데 최고 세율이 3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론 뭐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배당 소득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제 은퇴 준비를 그런 분들은 사실상 배당 소득으로는 세금 과세가 너무 세져서 불가능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되면 굳이 기업들도 열심히 배당을 할 이유가 많이 없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들한테도 별로 안 좋고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배당했을 때 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혜택이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법인세 인상 24%에서 25%로 인상까지 됐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하나씩 다 뜯어서 들어가봐서 다 분석해보면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짧게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기업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악재가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 이 정책 하나만으로 사실 증시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 정책 때문에 떨어졌어? 이건 아닐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여태까지는 현재 정부가 증시 친화 정책으로 해서 이게 정말 증시를 끌어올리는 정책들을 위주로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정말 증시를 계속 부양하려나 보다. 코스피 5천까지 계속 호재성 뉴스를 만들어줄 것 같은 느낌으로 증시를 부양했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증시가 이번에 이제 정부는 확실히 올려있구나. 정말 기대가 커. 그 기대가 이미 코스피 증시에 반영이 됐던 거죠. 근데 현재 보시면 증시 친화적인 정책으로 쓰지만 이번에 나왔던 건 증시 친화적이지 않은 반대의 성격의 정책도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5천까지 올릴 때 그냥 한 번에 쭉 호재성 뉴스만 만들어내면서 올릴 것 같았는데 사실을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구나. 악재성 뉴스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 단순한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가 뭐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세가 꺾였다. 현 정부에 대해서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코스피 5천까지 그냥 그대로 올려줄 정부 뭐 이런 느낌에서 확실히 정부가 세금도 매기고 반대되는 정책도 내놓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께서 훨씬 현실적인 분석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패한 관세 협상인데요. 이거 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실패했다 이건 아닌데요. 하나 확실하게 실패한 게 자동차 협상이 실패했어요. 한국에 사실 수출의 주요 품목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인데 자동차 수출에서 사실 불리한 결과가 났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FDA 협상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2.5%의 이 관세를 좀 덜 냈었습니다. 이 일본하고 유럽에 비해서 덜 냈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다 같이 15%로 통일됐죠. 사실상 우리는 15% 우대 관세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관세 협상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심지어는 대한민국은 미국한테 도와줄 것도 많았어요. 특히나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협력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미국이 사실상 한국한테 일부는 좀 부탁해야 될 정도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 이렇게 나왔다. 좀 아쉽죠. 뭐 이게 뭐 실패했다, 뭐 완전하게 뭐 망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도 사실 한국의 탑 두 번째 수출 품목의 관세 협상이 좀 아쉽게 됐다라는 부분을 사실 이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돈을 투자를 덜 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부분 꽤나 많이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관세 협상이 저는 불리하게 결론이 났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관세 협상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이게 엄청 망했다라기보다는 엄청 잘 될 거다. 기대해볼 만하다. 왜냐면 한국이 줄 게 많았으니까 기대해볼 만하다. 일본보다도 해볼 만해 라는 이미지에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대감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증시의 하방을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악재들 자체가 엄청 치명적이어서 급락을 만들어낼 만한 건 아니었는데 분명한 건 기대감이 꺾일 만한 이슈가 두 개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이슈만으로는 증시의 하락이 뭐 잠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이슈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근본적인 유동성 이슈가 해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방으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하방이 좀 더 이어지면서 특히나 8월 중순까지는 저는 조금 무서운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도대체 뭐 때문이냐? 이미 많이 설명드렸던 TJ 잔고죠. 뭐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이 항상 TJ 잔고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에 통장을 채워놓습니다.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이게 TJ 잔고거든요. 미국 재무부에 돈을 채워넣는 거예요. 돈을 왜 채워넣냐? 이 통장에 돈 넣었다가 어떤 정책 쓸 때마다 매달 돈 나가는 거 있잖아요. 매달 돈 나갈 때마다 이 통장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통장이 거의 저점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미국의
채권 이 그 통장에 돈을 채우려면 어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보통 이제 그 세금을 통해서 돈을 걷는데 세금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사실 쓰는 돈이 더 많아서 이걸 어떻게든 조달해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그 사실상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듯이 시중에 채권을 찍어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잔고를 채워넣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 잔고를 채워넣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국이 기준에서 보는 부채 한도 협상이 일어나야 돼요.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해서 계속 미국의 부채 한도를 정해놓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안 정해놓으면 무제한으로 하나의 뭐 직전에 뭐 정권에서 현 정권에서 말대로 맘대로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돈 막 뿌려대면 사람들을 지지율을 하고 다 경제 좋아지고 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돈을 뿌리면 국가가 망가지니까 한도를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고 하는데 이 협상을 쉽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죠? 근데 심지어 이 한도도 많이 올리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늦어지게 되고 협상이 늦어질 때마다 이 채권을 찍지 못하게 되고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못 빌려오니까 통장 잔고는 잠깐 비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유동성 위기가 생기거든요. 이 트럼프 정부에도 최근에 생겼었습니다. 생겼으면서 완전 바닥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위기가 퍼 나오면서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관세 협상을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했죠. 부채 한도 협상을 하게 되면서 다시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협상이 되면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우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원래는 12개월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나눠가지고 매달 나눠가지고 이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시중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거였는데 이게 급격하게 채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급격하게 채워지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주식 시장 같은 곳에서 유동성 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항상 미국 증시가 하락하거든요. 2020 지금 1년도 이때 당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TJ 잔고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한 3개월 정도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2023년도 7월 이때죠. 이때 보이시죠? 이때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단기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한 번에 채워지는 거 아니고 한 파동, 두 파동. 보통 이렇게 두 파동에 걸쳐서 채워지거든요. 위에 보시면 한 파동, 두 파동, 한 파동, 두 파동, 한 파동, 두 파동. 그죠? 이거 이제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명확하게 한 파동, 두 파동, 한 파동, 두 파동 이렇게 좀 빠진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유동성이 위기가 오는데 이번에 이제 곧 채워져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어치가 채워져야 될까? 지금 현재 TJ 잔고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따왔는데요. 얼마 정도 있냐면 4천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4천억 달러인데 얼마까지 채워야 되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QRA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에서 얼마큼 채워야 되는지 나왔는데요. 3분기에 8,500억 달러, 4분기까지 8,500억 달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3분기 말까지입니다. 정확하게 4분기 말까지. 중간중간 빠지기도 하겠지만 결국 채워놔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9월 말까지 8,500억 달러 채워야 되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대략적으로 한 4천억 달러 초반대 이제 머물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8,500억 달러 채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딱 보셔도 4,500억 달러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인세 9월 달에 들어오는 법인세 한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많이 들어오면 한 1,000억 달러 언저리로 예상이 되는데요. 1,000억 달러를 할게요. 1,0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들어온다 라고 치면 3,500억 달러의 빈자리가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든 미국 채권 시장에 찍어가지고 조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시장에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있으면 땡큐일 것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보시면 이 미국의 3분기 국채 발행량이 대략 1조 달러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도래하는 채권도 만기가 다가오는 건 다시 연장해줘야 되잖아요. 직전에 이게 바이든 정권 때부터 말도 안 되게 포퓰리즘으로 돈 써대면서 말도 안 되게 단기 채권 많이 써놔가지고 만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돈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빚이 채권 발행을 더 하게 됐고 안 그래도 3,500억 달러 채워야 되는데 3분기에 심지어는 이 3,500억 달러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도래하는 빚을 다시 한번 연장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연장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1조 달러치가 상회하는 채권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찍게 많은 거예요. 유동성을 좀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무조건 하락한다, 몇 퍼센트 떨어진다, 이건 알 수 없죠.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충분한
채권, 충분한 채권 이 TJ 잔고를 채우기 전까지는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약세장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약세장 이후에 뭐 다시 상승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 약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 악재까지 맞아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까지 감소하면 한국 시장에서도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하시겠지만 최근에 이미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원달러 환율만 보셔도 대략 아시죠? 원달러 환율 대략 보시면 여러분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원달러 최근에 1,400원까지 다시 튀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시장에 다 자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외국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중이다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채권 발행 자체가 지금 단기 채권 위주로 많이 발행될 것 같고요. 금리가 높으니까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장기 채권으로 발행할 거고 일단 단기 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단기 채권 금리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때문에 이제 흡수하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최대한 빠르게 설명드렸어요. 두 번 본 얘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해외 고용지표 단기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용지표가 호재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사실 증시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고용지표가 호재가 나오면 고용이 좋다라는 소리는 경제가 탄탄한 얘기고 고용지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멀쩡히 돈을 잘 번다는 소리잖아요. 돈을 계속해서 잘 벌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소비가 계속 이어집니다. 소비 이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소비가 계속 이어지면 뭐가 문제냐? 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확정이 됐잖아요. 이 확정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드디어 기업들이 처음 감당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시기가 7월 달이 피크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지났죠. 그죠? 근데 이 7월 달에 대한 지표가 언제 나오냐면 8월 중순에 나옵니다. 8월 중순. 저희 CPI 지표는 8월 12일 날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월 12일까지는 정말 조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와 연방준비위원회가 이제 통계 자료를 조합한 결과 7월 달에 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비용에 대한 전가, 관세에 대한 비용 전가를 40% 정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혀놨기 때문에 7월 달까지는 이 물가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심지어 그런데다가 고용지표가 호재가 나오면 당연히 금리를 못 내리겠죠. 금리를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심지어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보이시죠?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부분 단기 채권 위주로 발행될 예정이다. 채권 발행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상승하죠. 채권이 많이 늘어나니까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 자체는 떨어질 거고 금리는 상승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이해 안 되시면 몇 번 돌려보세요. 이걸 모르시면 챗GPT한테도 그대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다양한 지표와 다양한 방향성들이 다 단기 채권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단기 채권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을 지피는 게 고용지표 단기 호재예요. 요즘 경제가 안 좋다는데 왜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을까? 미국은 다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무난하게 나오는 듯 했으나 무난하게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시면 실제 직전에도 실업률 지표가요 이제 4%대 4.1%에서 마감했어요. 오히려 직전보다 낮아졌거든요. 실업자가 줄어드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상한 게 있죠. 4.3%면 예측치가 실업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전에 4.2%에서 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좋아졌어요. 이거 이상하죠. 그죠? 예측치하고 실제 결과가 이상하게 항해하게 나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파월 의장이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파월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파월 의장이 FOMC 이후에 인터뷰에서 고용시장에 대한 발언했는데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거의 같은 속도로 줄고 있다. 원래 노동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쉽게. 줄어들지 않는데 이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공급의 감소, 일자리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가 줄어든 건 알겠는데 노동 공급도 감소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민 정책 때문에. 트럼프가 최근에 이민자 다 쫓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공급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업률이라는 건 뭐냐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못할 때 그걸 실업률에 넣거든요. 근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애초에 사라졌잖아요. 그럼 통계 자체가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돼요. 왜곡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마치 좋은 것처럼 나오는 거죠. 무슨 소리 이해되셨죠? 노동 공급에 따라서 고용 손익분기점도 낮아졌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는 실업률 지표다라고까지 발언했는데, 중요한 건 결국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 왜곡이 있다. 실제는 안 좋은데 이 이민자 쫓아내면서 이제 실제 지표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런 이 신기루 현상이 계속됩니다. 마치 조금 이 미국 경제가 괜찮은 것처럼 나오면서 실업률 자체가 낮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짜 실업률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실업률이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계속 번다는 신호로 보고, 계속 돈을 벌면 사람들은 소비를 할 것이고, 소비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죠? 안 그래도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딱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데 가장 피크를 치는 타이밍이 7월 달이라고 이미 지금 연방준비위원회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통계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7월달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물가 상승 지표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게다가 고용 지표도 이번에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 진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8월 중순 이후로 이런 문제들이 다 끝나는 시기가 이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실업률 발표되고요. 그리고 8월 12일 날짜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거 이제 관세 부과된 거 이제 증시에 다 충격 주고 나서 다 반영되고 나서 그리고 미국 TJ 잔고도 7천억 달러 정도를 채우면은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좀 채우는 것까지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풀매수가 아니라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 공략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최대한 빠르게 간결하게 핵심만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을 꼭 찾아보시고 분석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국내에도 악재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8월 중순까지는 천천히 지켜보시다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난 눌림목 자리에서 추가적인 종목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 만들어놨으니까 자료집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은 이 상한가리 무료 주식 전략실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 보세요.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상한가 랠리 아이폰에서는 요거일 겁니다. 뭘 드리냐? 왼쪽에 보시는 자료집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장에서 매일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장 마감 이후 가장 강력했었던 이슈 업종과 관련주 정리까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상한가리 혹은 지금 이제 리얼 주식 전략실에서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얻어가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저희는 정식 인증을 받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정식 인증을 받은 투자자문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안전한 정보들만 나눠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주식 전략식 나오고요. 아이폰에서는 상한가랠리라고 나오니까 각자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접속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급등천주 들어가 보시면 자료집 공직을 4번째쯤 보시면 5번째지 4번째쯤 보시면 그 자료집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대상승 자료집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추천주도 나가니까 추천주 확인하시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력했는지 이슈와 함께 관련 종목들도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 다 100% 무료니까요. 이용해 보신 걸 권장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꼭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